안녕하세요. 배우이자 상심리사인 예리엘입니다. 번아웃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절차입니다. 이것은 지금의 자기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예술 활동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평가의 말들도 들었을 거고 본인도 자신을 평가하거나 반추적인 생각들을 계속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에 대한 부분들을요,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죠. 외부 평가에 어떻게 보면 민감해져서 굉장히 쉽게 자기가 무엇을 잘했고 못했고에 대한 반추적인 생각들을 계속 곱씹어 보게 되고, 그러면서 대사를 계속 해보게 되고, 혹은 노래 연습을 계속 해보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성공과 실패의 기준에 따라서 자신에 대한 생각, 평가를 내리게 되는 부분들이 아주 자동적으로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공이든 실패든 실수를 하던 그것들이 그냥 지금의 나를 구성하는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강점이 있고요, 약점이 있고요, 연약한 부분이 있고 혹은 되게 강건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신체적이든 정서적이든 어떤 인격적인 부분이든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나의 오늘의 경험에 대한 어떤 성공이든 실패든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그 생각들 속에서의 어떤 내 평가가 그대로 있겠죠. 그것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누군가가 비평을 했을 때 혹은 내가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거는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그걸 했어 라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저항하는 데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기능하는 나를 좀 내려놓고 그저 그냥 지금 내가 활동한 이후의 경험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좀 변화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자기를 어떻게 수용하냐, 그것을 5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그냥 오늘 내가 뭘 잘했든 부족했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적어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나는 오늘 굉장히 최선을 다했지만 좀 지쳐 있었던 나입니다. 혹은 나는 좀 실수를 했지만 그것을 용기 있게 잘 마무리를 지었던 나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실수도 있지만 그거를 잘 극복해낸 나도 있잖아요. 이 2가지를 다 그대로 그것들을 그냥 써보시고 오늘 하루 동안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예를 들어서 오늘 실패감을 느꼈어요. 혹은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좀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무능력감을 느꼈어요. 그런 감정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쓰는 거죠. 신체적 피로감을 느꼈어요. 그런 것들을 느낀 부분들에 대한 강도가 1에서 10이라면 어느 정도 강도를 느꼈는지, 그리고 그 감정이 나한테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지를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너무 필요했어요. 지쳐도 괜찮아. 이제까지 계속 해왔으니까 오늘은 지칠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감정이.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는 거죠. 자, 3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그런 평가에 대한 어떤 저항에 대한 내 편을 조금 알아차려보는 거예요. 보통 저항하는 데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정작 내가 에너지를 써야 할 곳에 에너지를 쓰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평가, 혹은 내가 뭔가 만족할 만하게 하지 못한 거, 혹은 실수, 입이 꼬였다거나 뭔가 삐끗했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생각되는 것 때문에 자기 비판적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조금 막아내기 위해서 계속 에너지를 쓰고 저항하기 위해서 쓰는 것을 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드는 어떤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자기 비판적인 생각,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나는 저 사람보다 연기를 못하는 것 같아, 뭔가 비교하면서 계속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나는 이게 부족해, 뭐가 부족해 라고 계속 어떤 패턴화된 말들로 생각하시는 게 있을 텐데, 그거를 마치 웹툰에서 이렇게 만화처럼 대사, 말풍선을 그린다고 생각하시고 나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 생각에 대해서 저항하는 여러분의 에너지가 어느 정도인지. 매우 크다 보통, 적음, 거의 없음.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해줬을 때, 감독님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아니요, 제가 이렇게 하느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하고 저항하는 유형인지, 아니면 일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으로 그랬습니다 라고 하면서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조금 수용적인지, 혹은 아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해야겠네요 라고 아예 그냥 수용하고 바로 바꾸시는 스타일인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차이가 있죠. 일단은 자기 방어적인 태도를 보인다
준다 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은 그렇게 볼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의 시각에선 그렇게 볼 수 있고 나의 입장에선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분리된 생각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의 그 기준이 절대적 기준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비평을 받다 보면 너무 이제 절대적 기준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저항하는 에너지를 쓸 때도 있고요. 혹은 나를 공격한다 라고 생각해서 저항하기도 해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나는 완벽함을 추구하는데 뭔가의 지적이 오면 그 지적이 그냥 공격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항하거나 나를 보호하기 위한 기제로 방어를 하게 되거든요. 그 에너지를 쓰고 있다라기보다는 오히려는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여기서의 합리적인 것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그뿐이 감독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 감독님의 예술 안에 있는 나는 하나의 연기자이잖아요. 혹은 가수이잖아요. 그러면 큰 틀에서 보는 어떤 파트이니 수용하는 것이 오히려 그 에너지를 더 비축하고 폭발적으로 그 에너지를 쓸 수 있겠죠. 요즘에는 이제 수용 전념 치료라고 하는 치료에서 자기 수용을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도 그대로 수용한다 이거든요. 어떤 나라도. 여러분의 강점이든 장점이든 약점이든 여러분의 단점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나라는 사람을 오롯이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그것처럼 나의 부정적인 감정이든 나의 긍정적인 감정이든 중립적인 감정이든 모든 것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나는 경험하고 살아가니까요. 그 수용하고 난 다음에 오는 다른 생각들과 감정과 행동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더욱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중요하죠. 자기 수용 선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태를 적어 보셨잖아요. 여러분이 잘했든 못했든 부족했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상태. 비록 내가 오늘 뭐뭐뭐뭐 했어요. 그리고 무엇을 뭘 했지만 나는 이런 나 또한 아주 자연스러운 경험이고요. 그쵸? 우리가 경험할 땐 여러 가지를 겪잖아요. 다채롭게 겪잖아요. 그 다채로움 속에서 긍정적인 것만 겪을 순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험을 자연스럽게 했고요. 나는 지금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선언문을 쓰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는 오늘 나에게 주는 아주 따뜻한 한 문장의 선물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한 나를 수용한 나에게 여러분은 어떤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칭찬의 말, 혹은 따뜻한 어떤 한마디를 한다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기능하는 나를 조금 잠시 내려놓고 그냥 여기 예술활동을 어떤 활동을 하고 나서의 있는 그대로의 나, 변화된 나잖아요. 어찌됐든 성장하고 변화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두 번째, 지금의 자기 수용입니다.